한다. 우리 고1 때면 얼마 안 됐구나. 그 도형의 방정식 할 때 맨 처음에 뭐 했냐면 평면좌표 단원 배웠니? 그 다음 직선 배우고 그 다음 원의 방정식 배웠지. 그치? 자, 평면좌표 단원에서 뭐 배웠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배우고 또 내분점 배우지 않았어? 그치? 나 그래서 지금부터 그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벡터로 다시 기술할 거야. 알겠지? 직선도 할 거고 나중에 원도 벡터로 다시 표현할 거다. 내분점도 마찬가지고 무게중심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그걸 할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그래서 내분점이다. 내분점. 내분점을 벡터로 표현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벡터는 전부 다 이제 위치 벡터야. 위치 벡터. 시점을 전부 다 어떤 특정한 점으로 일치시킨다. 주로 O라고 쓰는데 O는 원점일 수도 있고 원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편리한 점 하나를 결정하시면 되시고 주로 O는 오리지널의 O의 그 약자를 그냥 쓰는 거거든. 알겠죠? 원점도 그 오리지널 포인트죠. 자, 아무튼 가봅시다. 자, A라는 점이 있어. 알겠지? 그리고 B라는 점이 있어요. 난 그 A, B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M 대 N으로 나누는 점 X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요 점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X야. 그러면 내분점을 나타내는 공식 기억하니? 그걸 벡터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겠지? 그래서 점이란 건 이제부턴 점이란 건 전부 다 벡터로 표현한다고. 정확하게는 위치 벡터요. 알겠어? 그래서 아무 점이나 시점 하나 일치시켜요. 그 점을 우리 O라고 쓰자. 이제부터. 그냥 O라고 쓸 거야. 그래서 점 A라는 녀석은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존재하시는 거냐. 점이란 건 앞으로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지금 전까지는 고1 때는 점이란 건 전부 다 좌표로 존재했다. 좌표로. 점이란 건 없어. 좌표지. 알겠지? 근데 이제부터는 점이란 건 뭘로 존재한다고? 벡터로 존재하는 거예요. 벡터로. 알겠지? 그래서 A점이란 거는 이렇게 슉 그려지는 위치 벡터 A 벡터라고 표현을 하실게요. 알겠지? 그리고 이 화살표의 역할은, 이 벡터 역할은 이 화살표가 쭉 가가지고 A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서 A점을 알게 됐어. 그러면 이제 벡터 역할은 없어. 지워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있으나 마나라고. 알겠지? 당연히 B벡터도 마찬가지지. B벡터도 B벡터를 그냥 B벡터라고 쓸게. 이 B벡터의 역할도 뭐라고? 점 B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이라고. 점 B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이라고. 됐어? 난 지금 이제 점 X를 알아야 되지. 점 X의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 목표가. 맞지? 그래서 점 X의 위치를 알려면 또 뭐가 필요하겠어? 뭐 요런 빨간색 벡터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그 벡터를, 이 빨간색 벡터를 A 벡터랑 B 벡터로 표현해 보겠다는 게 뜻이에요. 알겠지? 이게 내분점이라고. 내분점을 벡터로 표현해 보겠다고.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뭐가 보이니? A, X, B가 전부 다 일직선상에 존재하게 되지? 알겠어? 그래서 요 벡터는 요만큼, 이 전체 벡터랑 요만큼 벡터가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바로 이 위에 있는 녹색 벡터 써볼까? 그러면 이 녹색 벡터는 B-A 벡터잖아.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갔지. 그래서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는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야. 그리고 이 밑에 이 짧은 녹색 벡터는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지.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의 실수배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그 실수는 뭘 곱한다고? 뒤에 있는 벡터의 크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 녀석의 크기가 여기로 들어가는 건데 실제 크기일 수 있지만 그 크기에 B를 갖다 쓰는 게 일반적이겠지?
그래서 그 크기의 b를 쓴다. 그러면 x-a 벡터라는 건 요 벡터의 크기야 m이지. b-a 벡터는 m 더하기 n이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m이고 여기 들어가는 게 m 더하기 n이라고. 됐어? 그럼 이제 식 정리만 하면 된다. m 넘긴다. 그러면 m b 벡터 마이너스 m a 벡터는 m 플러스 n을 이제 전개한다. m 플러스 n의 x 벡터 마이너스 m 플러스 n의 a 벡터요. 따라서 이제 이만큼 이쪽으로 넘긴다는 x만 필요하거든. x만 남길 거야. 그래서 m 플러스 n의 x 벡터는 이거 이쪽으로 넘겼을게. 그러면 mb 벡터 mb 벡터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넘어와서 플러스로 바뀌지. n 플러스 n a 벡터에 마이너스 m a 벡터야. 그러니까 m이 없어지지. 그래서 플러스 n a 벡터만 남는다. 이거 좀 넘긴 거라고.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동량 계산처럼 하신 거고. 따라서 결론이 뭐세요? x 벡터라는 녀석은 이게 실수니까 실수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m 플러스 n 분의 m b 벡터 플러스 n a 벡터 쓰니까 반갑지? 공식이 똑같잖아요. 내분점 공식이랑 똑같지? 그래서 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한다고?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 쪽으로 m 대 n 내분이세요. 이렇게 해석했었냐? 이거 내분점 공식도? 내분점 공식이 m 대 n 내분점 공식이 m 더하기 n분의 m 더하기 n 쓰시고 여기에 x2, x1 쓰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x1에서 x2 쪽으로 m 대 n 내분이었지. 덧셈일 때는. 너네는 외분 안 배웠구나. 그러고 보니까. 외분 안 배웠지? 그래서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것 쪽으로 m 대 n 내분이야. 이것도 뒤에 있는 벡터에서 앞에 있는 벡터 쪽으로 m 대 n 내분인데 위치 벡터니까 벡터는 끝에 종점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 쪽으로 m 대 n이라고. 뒤에 있는 벡터가 여기에서 여기 쪽으로 m 대 n 내분이라고. 알겠지? 공식을 그러면 따로 외울 필요가 없네. 똑같잖아. 그 평면좌표 단원에서 했던 거랑. 알겠죠? 자, 다시 써볼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따로따로 써볼래? 따로따로? a 벡터부터 먼저 써볼게. 그러면 x 벡터라는 녀석은 이렇게 한번 써가지고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 분의 n a 벡터 플러스 m 플러스 n 분의 m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나 지금 요 녀석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두 개를 더하면 몇이니? 두 개 더하면 분모 똑같잖아? m 더하기 n분의 m 더하기 n이야. 1이지 1. 됐어? 그래서 요 식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제 x벡터라는 녀석, 내분점을 나타내는 벡터다. 내분점. 그 x벡터라는 녀석은 이 녀석을 그냥 하나의 문자로 씁시다. 예를 들어서 그냥 t라고 쓸게. 어떤 실수니까. t a 벡터 플러스, 그럼 얘는 뭐라고 쓸래? 1-t라고 쓰면 되겠지. 더해서 1이니까. 그래서 1-t b 벡터 이런 꼴로 생기게 되더라. 알겠지? 내분점 공식이 이렇게 생겼었더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 혹시 내분점 할 때도 했었어? 안 했니? 무슨 말이냐면 내분점 공식을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고. 대신 m이랑 n은 전부 다 자연수일 거기 때문에 얘가 양수예요. 그리고 얘도 당연히 양수해야 되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면 이제 t의 범위가 0에서 1까지로 이렇게 정해지는 거겠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써놓고 그 a 벡터랑 b 벡터의 개수의 합이 1이면 두 a 벡터랑 b 벡터의 끝점을 연결한 선분 위에 있는 내분점들이 표현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게 t가 0에서 1까지 어떤 t가 결정이 되면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x 벡터라는 건 지금 어떤 점을 가리키고 있는 벡터냐면 a 벡터랑 b 벡터의 내분점 공식이잖아, 이게.
t가 0하고 1 사이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A 벡터랑 B 벡터의 끝점을 연결한 요 선분 위에 임의의 한 점을 나타내는 벡터라고 얘가. 그러니까 X 벡터라는 거는 그 X 벡터의 그 종점이 얘가 가리키는 점이 이 점이든 이 점인지 모르겠어. 어딘 점인지는. 무수히만이 있지. 왜냐면 내분점이 무수히만 있을 거니까. 그래서 t 값을 바꿀 때마다 그 점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는 거야. 비율이 바뀌니까 얘랑 얘의 비율이. n 대 m이잖아. 그러니까 이 t를 바꿔가면서 0에서 1까지 바꿔가면 여기 사이에 있는 빨간 선분 위에 있는 어느 임의의 점이 찍힌다. 그러니까 지금 요 노란색으로 쓴 요 식은 A 벡터랑 B 벡터를 가지고 만든 내분점의 위치 벡터를 전부 다 쓴 거야. 한 번에 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빨간 선분 전체가 나오는 거지. 됐어? 다시. 자, 이번엔 그러면 우리 외분점도 해보자. 외분점이 고1 과정에서 빠졌는데 고3 여기 기하에서 안 빠졌을 거거든? 선생님 확인을 아직 안 해봐가지고 책을 못 봐서. 없으면 안 돼. 뒷부분에 직선을 하기 위해서는. 알겠지? 그래서 그냥 할 거야. 본 적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니네 내분점 배울 때 외분점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A점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B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난 뭐 할 거냐면 두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건 안쪽에서 M 대 N으로 쪼개는 거지. 외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선분에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연장선 위에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점을 나는 지금부터 X라고 부를 거고 이 점이 선분 AB의 바깥쪽에서 그래서 A에서 X까지의 길이가 M이고 B에서 X까지의 길이가 N이면 이걸 M 대 N 외분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근데 만약에 N이 더 크잖아, M보다? N이 더 크잖아? 그럼 이쪽에 생기겠지. N이 더 멀어질 거니까 M이 작아지고. 알겠지? 그래서 이 안쪽에 생기는 게 내분점, 이 바깥쪽에 생기는 게 길이의 B가 M 대 N 외분점이라고 부르는 녀석이고 이번에도 뭘 하고 싶다고? 시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벡터를 나는 이제부터 위치 벡터 A 벡터라고 할 거고 얘를 B 벡터라고 할 거면 나는 지금 요 빨간색 점, 외분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를 A 벡터랑 B 벡터로 표현하고 싶은 거라고. 똑같은 짓이라는 거 알겠니? 그래서 이번에 뭐 한다? A, X 벡터. A, B 벡터가 또 실수의 차이인데 길이의 B를 또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전체 긴 게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다.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한 게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한 거,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한 거의 몇 배라고? 분모에 들어가는 게 요 녀석의 크기. 요 길이지? 이게 전체가 M이고 이게 N이면 이걸 M-N이라고 하면 되네. 그 다음에 X 벡터에서 A 벡터 뺀 건 M이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M이고 여기는 M-N이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또 넘겨서 또 정리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계산. 얘 넘어가서 M-N X 벡터 마이너스 M-N의 A 벡터는 M B 벡터 마이너스 M A 벡터지. 그래서 얘 남기고 얘 넘기는 거야. 그래서 M-N X 벡터는 넘어가서 M B 벡터는 그대로고 그 다음 얘가 넘어오면 M-N A 벡터인데 이거에서 빼기 M이 있으니까 이거 없어지지? 마이너스 M 벡터만 남는다. 마이너스 N A 벡터. 그래서 마이너스 N A 벡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따라서 X 벡터는 뭐 한다? 이번에도 얘로 나누면 되지. M-N 분의 M B 벡터 마이너스 N A 벡터세요. 됐어? 이번에도 이 식을 보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한다고? 뒤에 있는 벡터에서 앞에 있는 벡터 쪽으로 M 대 N 외분일 때는 빼기예요. 내분일 때는 더하기고. 알겠지? 그러니까 공식이 아주 아름답게 생겼어. 그냥 보자마자 어떤 뜻인지 바로 알게 생겼지. 거의 비슷하게 생기고. 빼기일 때는 외분이고 더하기일 때는 내분이다. 뒤에 있는 벡터에서 앞에 있는 벡터 쪽으로 M 대 N 외분이란 뜻이야. 됐어? 이번에도 그러면 앞에서 한 것처럼 내분점 한 것처럼
정리를 해보자. 요식을 또 따로따로 써보는 거야. 그러면 X벡터가 외분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 X벡터는 요 앞에 걸 쓰시면 m-n m-n분의 마이너스 n a 벡터지. a 벡터부터 먼저 쓰시면, 그리고 앞에 부분 쓰시면 다시 플러스 m-n 분의 m b 벡터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더해볼래? 몇이세요? 또? 1이지. m-n이니까 m-n이고. 그래서 요 식을 이번에도 이 동그라미 친 녀석을 아까처럼 어떤 의미의 실수로 잡으시면 따라서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 X벡터는 T A 벡터 T배의 A 벡터 플러스 1-T 더해서 1이니까 1-T의 B 벡터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럼 뭐가 재밌다고? 똑같은 식이잖아. 내분점이랑 외분점을 나타내는 식은 완전히 똑같다. 알겠지? 그리고 단 차이점이 뭐냐? m이랑 n이 둘 다 정수야. 그러니까 요 녀석이, 앞에 있는 녀석이 t였잖아? 이 녀석이 m보다 n이 더 크잖아? m보다 n이 크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아까. b 바깥쪽에 외분점. 근데 이쪽 바깥쪽도 있잖아. 그래서 m이 n보다 크면 이게 음수가 된다. 그러니까 t 값이 음수가 되는 거야. 또는 만약에 n이 m보다 크잖아? n이 m보다 크면 n-n이 음수가 되지? 분자도 음수고. 그래서 음수 없애버리면 n-m 분의 n이거든? 근데 n이 m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녀석은 좀 작아진다. 얘는 그냥 n이고. 그럼 분자가 커, 분모가 커? 분자가 더 크지? 그러니까 t 값이 1보다 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식은 똑같은데, 내분점, 외분점을 나타내는 식은 똑같은데 t 값이 0하고 1 사이냐 아니면 그 0일 바깥쪽이냐에 따라서 내분점, 외분점이 달라집니다. 알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여기서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 자, A 벡터 이렇게 있어요. B 벡터 이렇게 있어요. 난 지금 뭐 할 거라고? X 벡터라는 거는 A 벡터의 종점에서 B 벡터의 종점을 연결하는 선분이 이렇게 슉 있을 때, 직선이 쭉 있을 때, 요 안쪽을 나타내는 t의 값이 뭐라고? 내분점이잖아, 안쪽이. 얘랑 얘의 내분점. 이때는 t 값이 0하고 1 사이라고 똑같은 식이니까. 그럼 저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점도 한번 해볼까? 요 점? 요 점이란 건 그냥 A 벡터야. 요 식에다가 t에다가 뭘 넣어야지 그냥 A 벡터만 남냐고. 1이지? 그럼 그냥 A 벡터고 얘는 0 곱하기 B 벡터니까 없어져서. 그러니까 여기는 t가 1인 점을 나타내는 거다. 여기는 B 벡터만 남아야 되지. 그러니까 t가 0이면 얘가 1 B 벡터야. 이거 없어지고. 그래서 얘는 t가 0인 걸 나타내시는 거고.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외분점을 나타내는 점 x는 여기랑 외분점, 여기랑 여기가 외분점이 나타내는 부분인데 여기는 뭘 이야기하겠니? t가 0하고 1 사이일 땐 여기 내분점, t가 0일 땐 여기, 그럼 t가 0보다 작으면 여기 점들이 나타나겠지? 여기는 t가 1보다 큰 점, 1보다 큰 상황일 때 여기에 외분점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1보다 큰 데가 여기랑 여기라고 이렇게. 알겠어? 그럼 이거 다 합치면 뭐가 되니? 내분점, 외분점, 그리고 t가 0일 때랑 1일 때까지 다 합치면 그냥 이 t의 범위를 없애버리는 거지. 전체 다 합친 거니까. 0하고 1 사이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고, 0, 1 바깥쪽도 있고. 그럼 이 범위를 빼버린 요식 있잖아. 그냥 요식 같은 식이야. 범위 없는 요식, t의 범위 없는 요식. 뭘 나타낸다고? 이 직선 전체를 나타낸다고. 알겠어? 어떤 점? 요 점이랑 A 벡터의 종점, A 벡터가 가리키는 점과 B 벡터가 가리키는 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등식이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직선, A점, B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벡터 방정식이라 부르지. 그래서 벡터로 나타낸 방정식이라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어? 이거 나중에 다시 할 거야. 직선도 할 거라며. 내분점, 외분점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할 거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알겠죠? 자, 내분점, 외분점 했으니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무게중심 한번 해보자. 무게중심. 자, 봅시다. 삼각형이 이렇게 루비야. 힘드니? 힘들지? 여러분? 힘들지? 고등학생이 진짜 고단하죠. 어떡하냐? 그래도 어떡하니? 안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안 하면 죽는데. 이거 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냥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쌤은 감사하게도 쌤이 니네 한 고등학생쯤? 감사하게도 수학이 나름대로 재밌게 느껴졌어. 진짜 감사하더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면. 그치? 근데 왜 재밌었냐면, 그냥 딴 이유가 아니라, 수학이 어렵지 않은 건 아닌데, 꽤, 놀아! 하면 수학하고 놀 건 아닌데, 수업 시간에 들을만은 하더라고. 왜 근데 그렇게 됐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자꾸, 어렸을 때부터, 그거보다 고등학생 때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학교 단원평가 이런 데서 좀 잘 봤더니 자꾸 칭찬을 하더라, 사람들이. 옆에 주변 사람들이 자꾸 칭찬을 해줘. 그래? 그런 게 조금씩 쌓이니까 수학이 좀 재밌어졌나 봐. 다른 애들보다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은 거야. 좀 우쭐하잖아, 어린 마음에. 그래가지고 수학이 좀 조금씩 더 재밌어졌던 것 같아.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그게 감사하다고. 근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재미없어도 어렵고 힘들어도 어차피 해야 될 거면 그냥 스스로를 세뇌시켜. 어차피 해야 되잖아.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감사하게도 그런 짓을 할 필요는 없었어. 왜냐면 난 진짜로 조금 재밌다고 생각했으니까. 안타까워서 한 얘기야, 너네들. 자꾸 자길래. 학원 수업할 때도 이렇게 애들이 힘들어서 누워있고 이런데 학교에서는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니네 수업 시간에. 요즘도 그러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학교에 수업을 하잖아? 수학 시간에조차 애들이 한 35명 정도 있었는데 한 30명 누워서 잤어. 30명 자. 5명 들어, 5명. 지금도 비상해? 진짜 그랬다. 그런 시대에 살았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정말 한 요만큼 정도 이해되는 게 뭐였냐면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어, 학교에. 요즘도 있나? 근데 그 야간 자율학습이 자율이 할래 말래 자율이 아니라 뭘 할래야. 공부를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라는 거지 하고 안 하고는 없어. 그런 야간 자율학습을 10시까지 했어요. 밤 10시까지. 그럼 10시에 끝났어. 그럼 뭐 할 것 같니? 애들이 끝나고. 야, 끝났다. 빨리 가. 집에서 자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때 그럼 이제 학원을 간다. 학원을 가요. 그래서 학원을 가서 뭐 9시나 10시까지 한 다음에 학원을 가서 수업을 1시 정도까지 해. 평균 1시 정도까지 해. 그럼 집에 가면 1시 반, 2시 되겠지? 그때 자는 거야. 그리고 언제 일어나냐면 학교 수업이 1교시가 9시 시작이잖아? 근데 0교시라는 게 있어. 알아? 0교시? 들어봤니? 0교시라는 게 있는데 고3은 좀 더 특별하게 마이너스 1교시도 있어. 그러니까 9시 10분쯤에 1교시 시작하면
그 전에 한 교시, 두 교시를 보충 수업을 하는 거야. 그럼 한 7시 50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 7시 50분? 7시 50분이 뭐야? 7시 반? 7시 반부터 시작해야 돼. 7시 반까지 가야 되잖아, 그럼 최소. 학교 7시 반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학교를 가잖아? 이제 죽으라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7시 반까지 가면 7시, 최소 7시에 일어나야지. 7시에 일어나서 바로 가도 이제 7시 반 갈까 말까 하거든? 그러면 그 7시 반에 교문 앞에서 요즘도 그러겠지만 선생님이 학생 중에 선생님이 지키고 있어. 몽둥이 들고. 요즘 몽둥이는 없겠다. 몽둥이 들고 지키고 있어. 7시 반 되잖아? 그럼 문 닫아. 교문 닫아. 그럼 애들이 막 뛰어오다가 뭐 못 들어오잖아? 그럼 이제 다른 새길로 이렇게 빼가지고 운동장에 앉혀. 전부 다. 그리고 나서 뭐 빠따를 치진 않았지만 그럼 늦는 애들은 전부 다 이제 오리걸음 시키는 거야. 한 바퀴 오리걸음. 운동장 한 바퀴. 야, 근데 그게 가능한가? 생각해보면. 1시까지 수업했어. 1시 반에 잤다 치자. 그러면 7시에 일어나서 와야 돼. 몇 시간 잤니? 야, 근데 그냥 일어나자마자 교복 입고 와도 7시 반까지 오기 빡세거든? 당연히 전국에 그 아침밥 먹는 아이들 없었을걸? 고등학생 중에서? 못 먹어.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는 주 6일이었어. 토요일도 학교 갔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일요일도 갔어. 일요일은 보충 수업하는 날이야. 그래도 조금 낫지. 왜냐면 일요일은 영교시가 없거든. 그러니까 9시까지 가서 5시까지만 하거든. 일요일은 좀 신나는 날이야. 그럼 1년 중에 학교를 안 가는 날이 이틀 있어, 이틀. 설날 당일이랑 추석 당일. 다른 빨간 날은 다 가는 거야, 자습하러.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살 때 애들이 자는 건, 수업 시간에 자는 건 조금 이해가 되긴 했어, 사실. 학교 다니면서. 잘 수도 있지. 애들이 잠이 너무 부족하잖아. 그때 당시, 요즘 애들도 비슷하겠지만, 그때 당시 고등학생들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면 24시간 자는 거야. 그게 모든 고등학생들의 꿈이었을걸? 나도 그랬고. 불가능해, 자는 게. 잠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게 살았었는데. 얘는 조금 낫지 않냐, 그래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다 자고 있다고? 큰일 났네. 그래서 그게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그때 그 문제가 좀 심각했어. 애들이 잠을 못 잔대. 애들이 크지를 못해. 그래서 그런 게 좀 사회적인 문제로 좀 그 뉴스도 나오고 TV에 많이 막 그 조명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서울인가? 경기도 그 교육감이 큰 결단을 했거든? 뭐냐면 경기도 고등학교는 전부 다 이제 영교시, 1교시, 영교시 마이너스 1교시 다 없애. 무조건 학교 9시까지. 이렇게 바꿔버렸어.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조금씩 퍼져가지고 지금처럼 된 거야. 그리고 학원 수업도 무조건 10시까지만. 10시 이후에는 학원을 할 수가 없어. 고등학생은 11시까지 가능하거든? 지금도 그렇게 가능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 새벽 학원도 다 없어졌고, 아침에 영교시 마이너스 1교시 다 없어졌어요. 그 시점 기준으로. 선생님이 학교 졸업하고 난 그 바로 이후에. 그래서 니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야간 자율학습도 전부 다 이제 그 자율로 바뀌었지. 실제로 자율로. 하고 싶으면 하고. 그리고 주 5일로 바뀌었고, 토요일, 일요일 학교 안 가지? 진짜 세상 살기 좋아졌다. 진짜 좀 꼰대 같은 소리지만. 그렇다고. 알겠죠? 그래서 애들이 뭐 쌤 때도 그랬지만 요즘 애들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나름대로 힘든 게 있겠지. 당연히 선생님 때보다 니네는 훨씬 더 학원이 늘었겠지. 다른 뭐 그 프로그램이 많이 늘었겠죠. 당연히 똑같이 힘들겠지. 수행 평가도 많아지고. 그래서 너네들이 수업하다가 말고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하다가 이렇게 막 졸고 있고 쉬는 시간에 막 자고 있고 이러면은 왜 또 자니? 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좀 뭐랄까 좀 안쓰러워. 애들이. 진짜 나 때도 그랬는데 아직도 그러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삶을 내가 좀 조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안쓰럽고 좀 미안하고 그런데 열심히 하자고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알겠죠? 바꾸고 싶잖아? 사실 니네가 바꾸지 못하더라도 니네가 나중에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이 돼서 바꾸지 못하더라도 쌤이 경험상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니네 나이 때쯤에는 선생님의 윗세대 있지. 선생님보다 한 10살, 20살 정도 윗세대. 그 분들은 학교에서 12시까지 야자를 했어. 실제로 선생님 큰 누나는 그렇게 12시까지 야자를 했다? 학교에서? 고등학교가? 미쳤지?
근데 그럼 집에 어떻게 가냐? 12시에? 뭐 여긴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이 살던 동네는 좀 시골이라서 버스가 9시면 끊기거든? 그럼 학교에서 12시까지 자율학습 하는데 어떻게 집에 가? 못 와. 그래서 그 동네에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학교를 다녔냐면 학교 옆에 방을 얻어. 자취방을. 또는 하숙집을. 그래서 거기서 그 유학생활하는 거야. 고등학교를. 미쳤지. 그런 시대에 살았다. 근데 우리 때는 그러니까 훨씬 얼마나 좋아졌겠어. 그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때는. 나도 마찬가지고 너네를 봤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세상이 좀 확실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좀 힘들지만 좀 참고 견뎌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참고 견디면 바뀐다고. 그거의 역할이 너네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조금씩 너네도 조금씩 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 알겠니? 억울해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니네 자식 세대에는 더 좋아지겠지. 그건 소용이 없죠. 왜? 끝났는데. 자식 세대에 좋아져봤잖아. 나는 힘들었어도 내 자식도 똑같이 힘들면 그게 더 그거 아니야? 그게 더 비극이잖아. 그치? 그래도 좀 나아지는 게 어디야? 뒤로 가지 않는 게 어디야? 자, 뒤로 가지 말자고. 졸지 말란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봤다.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ABC 삼각형이 이렇게 세 개가 점이 있어. 이렇게. 이 삼각형이 어디지? 삼각형에 무게중심 얘기를 해볼 건데 난 지금부터 무게중심은 여기 중점 잡아서 연결하면 이게 중선이지. 중선을 2대1로 나누는 점쯤이 무게중심 아니세요? 이 무게중심을 가리키는 위치 벡터를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시점은 아무렇게나, 그 원점을 아무렇게나 잡아. 뭐 이런 점이라고 치자.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알겠지?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점 3개는 정해진 거야. 삼각형의 꼭점 3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요런 벡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점을 알고 있다는 거는 위치 벡터를 알고 있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A 벡터라고 합시다. 알고 있는 벡터다. 그 다음에 요 벡터도 점 B를 알고 있다는 소리는 요 위치 벡터가 그 점의 위치를 알려주고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야.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게 C 벡터. 알겠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무게중심 있지? 무게중심을 가리키는 벡터를 G 벡터라고 할까? 이 녀석을 A 벡터랑 B 벡터랑 C 벡터를 가지고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알겠지? 그럼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요 점을 나타내는 이 녹색 벡터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녹색 벡터가 지금 뭐냐? B 벡터랑 C 벡터의 중점을 나타내는 벡터지. B 벡터랑 C 벡터의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그 대각선 전체의 절반 아니야 이거? 맞지? 그래서 녹색 벡터는 뭐냐면 2분의 1에 B 벡터 플러스 C 벡터야. 대각선 벡터의 절반이니까 평행사변형이. 알겠니? 아니면 B 벡터랑 C 벡터의 중점 벡터 하면 되잖아. 1 더하기 1분의 1 B 벡터 1 C 벡터에서. 그래서 그냥 평균 낸 거라고. 중점 구하는 것처럼. 알겠지? 그럼 이제 난 뭘 하면 되느냐? 요 G 벡터라는 녀석은 A 벡터랑 녹색 벡터를 A 벡터에서 녹색 벡터 쪽으로 2대1 내분이지. 그러니까 공식을 갖다 쓰시면 되네. 내분점 공식이요. 어떻게 한다고? 2대1 내분이야. 2대1 내분이고 분자에도 2대1을 쓰시면 되지. 그리고 A 벡터 그쪽에서 점 A에서 여기 벡터 쪽으로니까 A 벡터에서 녹색 벡터 쪽으로다. 그러니까 먼저 가는 벡터를 뒤에 그리고 녹색 벡터를 여기다 쓰는 거지. 2분의 1에 B 벡터 플러스 C 벡터. 이게 내분점 공식 쓴 거라고 방금 전에. 그래서 뭐 A 벡터에서 이 녹색 벡터 쪽으로 2대1 내분 벡터야. 내분점을 나타내는 벡터. 따라서 결론이 뭐니? 얼마나 또 아름답게 없어지고 3분의 9. 그래서 G 벡터는 3분의 A 벡터, B 벡터, C 벡터잖아. 이런 데서 좀 희열을 느끼지 않냐고. 알겠어? 똑같지?
그 무게중심 나타내는 공식이랑 똑같잖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도 한번 나타내봤다, 벡터로. 별거 없죠? 자, 184번 바로 해봅시다. 자, 세 점 ABC의 위치 벡터를 ABC 벡터라고 했을 때 1번 보니까 선분 AB를 2대 1로 나누는 내분하는 점 P의 위치 벡터를 구하세요. 그랬어. 그 점 P의 위치 벡터를 스몰 P 벡터 이렇게 씁시다. 를 써볼게.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점 AB가 이렇게 있어. AB가 있어서 얘를 2대 1로 나누는 점 P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를 나타내래. 그럼 요 녀석이 A 벡터고 요 녀석이 B 벡터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 2대 1로 내분이면 분모에 2 더하기 1을 쓰시고 분자에도 2 더하기 1을 쓰신다. 그리고 A점에서 B점 쪽으로니까 A 벡터에서 B 벡터 쪽으로야. 그래서 A 벡터에서 B 벡터 쪽으로니까 A 벡터를 뒤에 쓰시고 B 벡터를 앞에다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 벡터에서 B 벡터 쪽으로 2대 1 내분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A 벡터, 3분의 1 A 벡터 플러스 3분의 2 B 벡터 B 벡터 쓰시면 확인 한번 할까? 개의 수끼리 더하면 몇이야? 1이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로? A 벡터랑 B 벡터를 종점끼리 연결한 선분의 내분점 얘기하는 거라고. 3분의 1이니까 0하고 1 사이거든. 알겠지? 자, 2번. 선분 A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 Q래. 그러면 그 Q 벡터는 이렇게 Q 벡터 이렇게 쓰자. 점 Q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를. 어떻게 한다고? 3대 2로 외분이니까 3-2를 쓰는 거고 분자에 똑같이 3-2를 쓰는 거야. 그래서 A에서 B 쪽으로 3대 2 내분이니까 A 벡터를 뒤에다 쓰시는 거고 뒤에서 앞에 쪽으로라서 그 다음에 B 벡터를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러면 또 다시 정리하시면 몇이야? 1분의 마이너스 2 A 벡터 얘부터 쓸까? A 벡터부터 마이너스 2 A 벡터 플러스 3 B 벡터지. 그럼 이번에도 확인을 해봅시다. 얘랑 얘랑 더하면 1이라고. 근데 얘를 T라고 하면 T가 지금 음수인 거지? 그러니까 외분점이라고요. T가 0하고 1 사이면 내분점. 0이랑 1 바깥쪽이면 외분점. 그래서 외분점 나타낸 겁니다. 알겠죠? 3번. 자,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P 이거지? 그리고 3대 2로 외분하는 점 Q 이거네. 1번에서 2번에서 했던 거. 의 중점의 위치 벡터를 구하래. 그래서 중점을 M이라고 했으니까 M 벡터라고 하자. 위치 벡터를. 그럼 뭐 한다고? 지금 요 벡터랑 요 벡터의 중점 벡터래. 중점은 1대 1로 내분하는 거잖아. 그래서 분모가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9. 1 요 벡터, 1 요 벡터잖아. 그럼 더해서 2로 나누라는 소리지. 그래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다. 그래서 두 개 더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5 A 벡터. 마이너스 3분의 5 A 벡터를 2로 나눠서 마이너스 6분의 5 A 벡터. 그 다음에 3분의 2B, 3B니까 3분의 11B, 6분의 11B지? 2로 나눠서 6분의 11 B 벡터 이렇게 되더라. 알겠어? 두 벡터 더해서 2로 나눈 거야. 중점 벡터는. 됐죠? 네, 8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OAB에서 삼각형 OAB가 있대. OAB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OA의 중점을 잡아서 P라고 했대요. 그 다음에 변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했대. 이때 PQ 벡터 요 벡터를 뭘로 나타내라고? OA 벡터랑 OB 벡터의 실수배 합으로 나타내세요. 1차 결합으로 나타내세요. 그랬네. 이게 OA 벡터고 이게 OB 벡터야.
그래서 이걸 좀 귀찮으니까 그냥 A 벡터라고 쓰자, 이걸. OA 벡터를. 얘를 B 벡터라고 쓰자. 그러니까 A 벡터랑 B 벡터를 가지고 빨간색을 나타내세요. 이런 뜻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빨간색 벡터는 지금 뭘 쓴 거냐면 PQ 벡터야. PQ 벡터. PQ 벡터를 A 벡터랑 B 벡터로 나타내세요. 그랬는데 A 벡터랑 B 벡터는 지금 시점이 원점이거든? 시점이 원점인 벡터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PQ 벡터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OQ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 이렇게 쓰자. 그럼 이게 PQ 벡터지? 됐어? 그래서 이제 OQ 벡터를 갖다 쓰는 거야. 자, 이 OQ 벡터라는 녀석이 뭐라고? OQ 벡터는 얘다, 얘. 요게 지금 뭐냐? A 벡터랑 B 벡터를 2대 1로 내분하는 벡터지. 그래서 몇이야? 이제 요 벡터는 3분의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에 A에서 B 쪽으로 2대 1이니까 A 벡터를 뒤에다 쓰시는 거고 B 벡터를 앞에다 쓰시는 거라고 이렇게. 이게 OQ 벡터야. 마이너스. 자, OP 벡터는 A 벡터의 절반이지? 2분의 1 A 벡터다. 됐죠? 그러면 3분의 A 벡터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A 벡터 마이너스 6분의 1 A 벡터 플러스 3분의 2 B 벡터 이렇게 A 벡터부터 먼저 쓴 거다. 됐어요? 그래서 PQ 벡터를 A 벡터랑 B 벡터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가 M인가? 얘가 N이고 M, N을 각각 구하세요 그랬지? 더하랬네. 두 개 더하시면? 아니네. 각각 구하세요 했네. 그래서 M이 마이너스 6분의 1, N이 3분의 2. 됐습니까? 할 수 있겠니? 연습이 좀 필요하겠지? 알겠지? 자, 일단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시점을 일치시켜야 된다고. 위치 벡터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시점을 전부 다 O로 맞춘 거야. 그래서 PQ 벡터도 그래서 OQ 빼기 OP로 바꾼 거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얘를 기준으로 하는 위치 벡터들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88번. 좀 어렵지? 좀 어렵다, 벡터. 자, 세 점 ABC의 위치 벡터를 A, B, C 벡터라고 했대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지으라고 했대. BC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삼각형이 있는데 세 점을 나타내는 점이 ABC가 있으니까 이게 ABC겠지? 그래서 뭘 했냐면 무게중심을 지으라고 했고 BC를 3대1로 BC를 3대1이니까 중점 잡고 다시 중점 잡아서 4칸으로 만들면 이게 3대1로 나누는 점이지. 요 점이 지금 뭐라고? P. G는 뭐냐면 무게중심은 이게 중점이니까 BC의 중점이니까 이렇게 연결한 거에 다시 2대1로 나누는 점이야. 이게 G. 맞지? 이제 뭘 하느냐면 GP 벡터를 요 빨간색 벡터를 ABC 벡터로 나타내래. 점 A, B, C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A 벡터, B 벡터, C 벡터라고. 그럼 원점은 그 시점은 아무데나 잡으시면 된다. 적당히 이런 점 잡을게요. 원점. 그래서 뭐라고? 요게 지금 A 벡터인 거야. 그리고 요게 B 벡터인 거지. 요게. 그 다음에 요게 C 벡터인 거고. 됐지? 난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GP 벡터를 파란색 벡터들로 나타내세요.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시점을 5로 맞춰야 된다. 원점으로. 그래서 얘는 OP 벡터 마이너스 OG 벡터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자, OP 벡터는 뭐라고 쓸래? OP 벡터는 얘거든. 이만큼? 그러면 B 벡터랑 C 벡터를 3대1로 내분하는 벡터라고. 그치? 그래서 OP 벡터는 4분의 3 더하기 1 쓰시고 B 벡터에서 C 벡터 쪽으로니까 여기가 B 벡터, 여기가 C 벡터라고. 이게 지금 OP 벡터를 나타내는 내분점, 3대1로 내분하는 점 벡터야. 마이너스 OG 벡터는 뭐라고? OG 벡터는 무게중심을 나타내는 거는 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평균내라고요. 그래서 3분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였지?
그래서 여기는 A 벡터 없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A 벡터, 마이너스 3분의 1 A 벡터. 그 다음 B 벡터가 4분의 1 B 벡터, 마이너스 3분의 1 B 벡터. 그럼 4분의 1에서 3분의 1 빼면 마이너스 12분의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1 B 벡터. C 벡터는 4분의 3 C 벡터, 3분의 1 C 벡터를 빼는 거지. 4분의 3에서 3분의 1 빼면 몇이냐? 12분의 9 빼기 4, 12분의 5. 플러스 12분의 5 C 벡터 이렇게 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뭐 한다고? 시점을 전부 다 한 점으로 일치시켜 버리는 거야. 그럼 전부 다 위치 벡터로 바뀐다. 알겠죠? 90번. 어떡하지? 너무 어려워하는 표정인데 어떡하지? 자, 집에서 복습 잘 해보세요. 알겠지? 자, 평면이죠. 어떡하지? 아니야, 잘할 수 있을 거야. 난 믿어요. 자, 평면 위의 점 P와 삼각형 ABC에 대해서 평면 위에 점 P가 있고 삼각형 ABC가 있는데 P A 벡터 더하기 P B 벡터 더하기 P C 벡터는 B C 벡터라는 식을 만족시킨대요. 근데 지금 뭘 했냐면 평면 위의 점 P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ABC는 뭔지 알지? 삼각형을 이루는 점 ABC야. 그래서 삼각형을 이루는 점 ABC가 이렇게 있는 거고 평면 위에 ABC가. 근데 PA 벡터, PB 벡터, PC 벡터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시점이 P입니다. P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무거나 이렇게 잡아볼까? 적당히 P? 그럼 PA 벡터, PB 벡터, PC 벡터야. 그걸 세 개를 더한 거고 오른쪽에 써있는 건 BC 벡터라서 난 지금 이 녀석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왼쪽에 있는 벡터들이 전부 다 시점이 P니까 얘도 시점을 P로 만드는 거다. 어떻게? PC 벡터 마이너스 P, B 벡터로 나타낼 수 있지. 그럼 이제 양쪽에 PC 벡터 똑같이 있으니까 날릴 수 있거든? 그리고 P, B 벡터를 이쪽으로 넘길까? 그럼 뭐가 됐냐면 P, A 벡터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2배의 P, B 벡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해석할래요? P, A 벡터랑 P, B 벡터의 마이너스 2배랑 똑같대. 실수배가 됐대. 무슨 말이냐? P, A 벡터랑 P, B 벡터가 평행이라는 소리고 P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직선상에 있는 점 3개라고. 그리고 P, A 벡터랑 P, B 벡터는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2배 차이야. 그러니까 P, B 벡터가 더 짧은 거지. P, A 벡터가 2개인 거고. 그래서 P가 A랑 B랑 P가 일직선상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 이만큼 일직선상에. 근데 P, A 벡터랑 P, B 벡터가 방향이 반대여야 되고 길이는 2배 차이니까 A, B를 3등분 하셔서 P를 P, A 벡터가 더 긴 거지. 여기를 P를 잡으면 되겠다. 그럼 P, B 벡터랑 P, A 벡터는 방향이 반대이면서 P, B 벡터의 2배가 되는 거지. 크기는. 됐죠? 그래서 P 벡터의 위치가 여기야. 뭔지 알겠어? 그래서 문제에서 뭐랬니? 삼각형 PAC와 삼각형 PAC면 얘다. 얘와 삼각형 PBC. PBC면 밑에 있는 녀석이랑 위에 있는 녀석이 넓이의 비가 몇이에요? 2대 1이죠. 이게 2대 1이니까. 알겠죠? 답은 그래서 2대 1입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지? 중요한 건 오늘 위치 벡터가 뭔지를 배웠는데 딴 건 다 기억해야지 당연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위치 벡터가 도대체 뭔지야. 위치 벡터라는 게 뭐라고? 위치 벡터라는 거는 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벡터다. 알겠어? 근데 점의 위치를 어떻게 알려주냐면 모든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 나중에는 그 일치시키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원점으로 고정시킬 거야, 나중엔. 알겠지? 근데 원점이 고정일 필요는 원래는 없어,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시점을 전부 다 일치시킨 다음에 그럼 시작점이 똑같단 말이야.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면 위에 임의의 한 점을 가리키는 벡터를 위치 벡터라 부른다고. 그래서 이 위치 벡터의 목표가 뭐라고? 목적이? 이 점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야. 점을 나타내는 방식이
좌표가 아니라 이제 화살표라고. 알겠지? 점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한다고? 벡터로 나타내겠다고, 이제부터는.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했던 도형들을 내분점, 외분점, 직선, 원 이런 녀석들을 전부 다 이제 벡터로 표현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여기 단원에서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알겠죠? 네.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위치 벡터는 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벡터야. 그래서 이름이 위치 벡터다. 알겠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야. 집에서 당연히 복습해야 되고 수업 시간에 이걸 전부 다 이해해서 마스터할 수는 당연히 없다. 그건 초등학교 때 끝났지. 중학교 수학만 해도 그렇게는 안 돼. 알겠지? 고등학교 내용은 훨씬 더 심도가 있고 양도 많기 때문에 제발 집에 가서 복습하는 게 메인 공부고 수업 듣는 건 그냥 살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알겠어? 이제 집에 가서 메인 공부를 해야겠지? 무조건 해야 된다. 복습 안 하면 못해 이제. 알겠습니까? 그리고 복습이 수업 시간보다 최소 2배는 돼야 돼. 시간으로 따졌을 때. 그래야지 따라갈 수 있다. 최소야, 최소. 알겠습니까? 수고했어요. 숙제는 그래서 95쪽까지 하시면 되고 다음 주 화요일은 휴강이고 목요일 날이다. 토요일은 화요일이고 수고했습니다.